이번에는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과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컬처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뉴스컬처 송현지 편집장과 함께 뮤지컬 모차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기재가 되고 있는 뮤지컬 모차르트. 이 작품 어떤 작품입니까? 네, 먼저 뮤지컬 모차르트는요,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작품입니다. 네. 199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초연한 뮤지컬로요. 지난 2010년 한국 초연 당시 JYJ의 김준수가 캐스팅돼서 전에 매진이 될 정도로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. 네. 올해는 연출가부터 무대 디자이너 등 제작진을 새롭게 꾸며서요. 좀 더 새롭은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. 네. 기존에 좀 아쉬웠던 드라마를 좀 보강을 했고요. 또 모차르트의 의상부터 무대까지 새롭게 바꿔서 마치 새로운 공연을 보는 듯한 신선함을 더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같은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창작 이상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약 80% 정도 바뀌었다고 합니다. 이 뮤지컬 모차르트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? 네, 드라마가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. 신이 내린 재능을 가진 신동 모차르트, 그리고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인간 모차르트, 그 두 이면을 가진 모차르트의 내적 갈등을 그립니다. 네, 전자는 아마데 역할의 아역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. 후자는 뮤지컬 스타 임태경과 박은태, 그리고 뮤지컬의 두 번째로 도전하는 가수 박효신이 번갈아서 연기합니다. 네, 천재성을 타고난 모차르트는요,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레오폴트의 그런 강압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데요. 네. 이 천재적인 기질은 성인이 된 모차르트를 속박하는 굴레가 됩니다. 후에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품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좀 자유롭게 추구하려고 합니다. 네. 하지만 그를 이렇게 쉽게 놔주지 않으려는 아마데와 또 그를 둘러싼 그를 조정하고 이용하려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모차르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. 네, 흔히들 이 천재는 외롭다는 말을 바로 모차르트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. 사실 세상은 모차르트를 두고 천사의 눈을 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인형 같은 아이다.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또 실제로 들여다보면 극중의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의심, 희망, 두려움, 욕구 이런 감정을 가지는 우리와 같은 인간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연출가의 의도대로요.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모차르트를 조명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. 네네. 하지만 극 중에서 모차르트를 제외한 사람들은요, 모차르트를 천재로만 이제 여기고서는 그에게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. 모차르트의 고용주인 콜로레도 대주교는요,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시기 질투하고 또 소유하려고 합니다. 또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는요, 자신이 모차르트라는 천재를 키웠다고 자부하면서 세상에 홀로 서려는 모차르트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. 이처럼 모차르트는 천재성이라는 운명과 또 자유로운 인간이고 싶은 열망의 대립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. 네, 여기서 이제 잠깐 과학 이야기와 좀 결부를 시켜보자면요. 아버지와 또 대주교의 입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재를 대하는 입장과 비슷합니다. 천재는 타고난다, 길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? 네, 극 중에서 보면요, 콜로레도 대주교가요, 천재들의 뇌를 수집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옛날부터도 천재들의 비밀을 좀 알기 위해서는 뇌를 연구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현재까지도요, 천재의 탄생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. 고대 로마에서는 신이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내린 사람한테만 이제 천재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요, 이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그래서 학습에 의해서 이제 천재가 길러질 수 있다.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네. 또 최근 연구를 좀 살펴보면요, 뇌 과학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면 뇌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요,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. 한편 발달 심리학자 같은 경우에는요, 천재는 결국 타고나는 것이며 또 성공을 향한 열망이나 그런 의지조차도 타고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. 또 부모와 천재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은요, 천재는 결국 아이를 천재로 키우려는 부모의 욕망과 또
이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. 네네. 네, 이처럼 천재의 비밀은 그 현재의 그 과학으로는 명쾌하게 대답하기가 어렵고요. 네. 다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좀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천재들의 뇌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? 네, 그 천재들의 뇌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연구가 된 게 아인슈타인의 뇌가 있겠습니다. 근데 지난해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, 아인슈타인의 그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잘 연결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그 밝혔습니다. 그 연구팀 같은 경우에 그 아인슈타인의 뇌의 그 대조군과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. 네네. 그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신경다발인 뇌들보의 두께를 비교했는데 그 아인슈타인의 뇌가 그 일반인의 것보다 좌뇌가 우뇌가 더 넓은 규모로 잘 연결이 된다는 뭐 그런 연구 사실을 밝혔습니다. 하지만 또 최근 5월에는 그 뉴욕의 한 박사는요, 아인슈타인과 일반인의 뇌는 또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도 했고요. 네네. 그래서 결국엔 그 아인슈타인 뇌가 뭐 일반인보다 가볍다, 뭐 또는 주름이 좀 많다라는 그런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에는 아직 천재들의 뇌는 미지의 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정말 천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더 긴 시간,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시 좀 극적으로 돌아와서 모차르트를 좀 더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요. 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, 그 모차르트가 공연되는 극장 바로 옆에서 뮤지컬 살리에르라는 극장이 7월 22일부터 올라갑니다. 네네. 그 이제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천재라면요, 살리에르는 노력파 음악가고 이제 둘은 이제 세기의 라이벌이다 뭐 이렇게 불리죠. 그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해 그 질투심과 또 열등감에 휩싸이는 궁정음악가 살리에르 내면이 이제 집중이 된다고 하는데요. 네. 그 뮤지컬 모차르트 한번 보시고 또 살리에르까지 보신다면요. 그 천재이든 또는 평범한 사람이든 똑같이 이제 자아를 성찰해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어떤 한 인간의 진지한 고민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둘 다 한번 같이 겸해서 보면 좋겠네요. 네. 네, 지금까지 뉴스컬처 송현지 편집장과 함께 뮤지컬 모차르트와 그의 천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